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큰 행복감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치유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과 교감하며 일상을 함께합니다.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동물과 산책을 하고 밥을 챙겨주고 쓰다듬는 모든 시간은 언제까지고 계속될 것 같지만 끝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동물들의 수명은 대부분 인간에 비해 아주 짧습니다. 사고, 질병, 혹은 잃어버리게 되면 수명보다도 더 빠르게 이별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면 우리 일상에서의 모든 것이 상실로 이어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를 한순간에 잃는다면 누구라도 깊은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파괴적인 경험을 하고 격렬한 고통을 느낍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공허감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주변에 알리게 되고 상대의 반응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동물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며칠 전 15년간 함께한 골든 리트리버 마야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느 날 마야는 쓰러졌고 11일간 제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주고서 평온하게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는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고 배가 고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 더 쓰다듬어 줄 수 있고 눈 마주치고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힘내주는 것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마야가 천수를 다 누렸다고 정말 관리를 잘한 것이라 했습니다. 대형견의 평균 수명은 12살입니다. 대형견이 15살까지 사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하죠. 하지만 그런 것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소홀했던, 더 잘해줬어야 했던 일들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만에 하나 나의 잘못으로 이렇게 병들고 떠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책감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지만 익숙해질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격렬한 고통 속에 제가 떠올린 것은 객관적 사실을 직시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정말 마야에게 못해줬던 걸까? 먼저 떠난 맥스와 마야가 5살 때부터 10년간 자연식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한 집에서 잠들고 생활하고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했고 여의치 않으면 트레드밀을 이용하여 운동을 시켰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지 않았고 주의할 증상에 대해 숙지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목욕도 털 말리는 것도 모두 전부 제 손을 거쳤습니다. 가족여행 때 애견 호텔에 맡기고 가는 것이 마음 아파 여행은 더 이상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못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암이란 것이 노화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수의사 선생님은 제가 자책하지 않도록 많은 의학 지식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비교해서 잘해주지 않았으면 자책해야 하는 걸까요? 자신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반려동물에게 잘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집 주변 환경, 산책로의 유무, 치료비, 금전적 여유, 집의 크기, 가족 관계, 동물의 기질, 자동차 유무, 직업의 종류 등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기보다 내가 처한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미안해해야지만 마야를 사랑하는 걸까요? 소홀했을 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자책감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내가 내 정신적인 욕구를 모두 외면하고 마야를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다면 마야는 행복했을까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묵살하고 살았을 때 전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경험했고 이 행동이 결국 저 자신과 그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저의 행복을 작게나마 찾으며 살아왔으니 제 주변 모두를 사랑하고 돌볼 수 있었던 것이죠. 마야를 생각했을 때 슬퍼지지 않는다면 저는 마야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처음 떠나보냈을 때의 극한 슬픔도 점차 잦아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고통을 얼마나 받고 있든 이 슬픔이 얼마나 지속되든 저는 마야와 맥스를 아주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째서 더 슬퍼해야만 그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슬픔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상황에 대한 해석이 고통을 증폭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슬픔의 지속시간과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야가 아프고 떠나는 시기에 제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상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그저 옆에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포근한 털을 쓰다듬고 코에 입 맞출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런 잔잔한 일상이 유지되는 곳으로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늘 할 일이 많았고 제 손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많았습니다. 에너지와 시간이 부족했고 때로는 짜증이 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마야가 아프게 되니 아무리 못 자고 못 먹어도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그저 그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버텨주는 마야에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동물들이 가진 시간은 인간에 비해 아주 짧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위해 조금 더 사랑해주고 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아무리 후회돼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주인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뇌 MRI 실험에서 반려동물의 사진과 자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뇌의 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보다 반려동물에 더 크게 반응했다고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가족과도 같다고 하지만 특히 자녀와 동일시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 자녀를 잃은 슬픔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이 큰 슬픔조차도 온전히 슬픔을 느끼는 데에 집중하면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슬픔을 회피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 분노한다면 몇 년이 지나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펜로스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는 주요 우울장애, 자책감, 후회, 공허감, 신체적으로는 불면증, 식사장애, 무기력감, 피로,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의학저널에 의하면 펜로스를 겪은 경우 유사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3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물의 죽음을 알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빨리 잊어버려. 사람도 죽는데 동물 죽은 거는 금방 털어내야지. 고작 개한테 그렇게까지 해? 그냥 동물이잖아. 등의 말을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큰 깨달음을 얻고 툭툭 털고 일어날 거라 착각하기 때문이죠. 동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이 닿지 못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말이 엄청난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죽음에 깊이 슬픔을 느끼는 자신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나치게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약해 보일까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왜곡시켜 더 오래 지속하고 분노와 죄책감으로 번져 더 심하게 고통받게 됩니다. 때문에 공감해주지 않는 사람들과는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산다면 거리를 두고 따로 산다면 연락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펜로스를 극복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의 추억을 떠올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다른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며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동물을 잃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얼마나 잃게 되는지 고려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가족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받지만 애도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그저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감정일 뿐인 거죠. 사회적 인식과는 별개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평가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수용 전념 치료, ACT라는 심리치료가 있습니다. 억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수용하며 기꺼이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을 순수한 감정으로 분류합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거나 느끼지 않으려 통제하려는 노력을 오염된 감정으로 보게 됩니다. 오염된 감정이 되면 순수한 감정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하다가 더 큰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그 자체를 온전히 느끼고 수용했을 때 우리는 보다 나아지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동물들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잘 지내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물을 잃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당신 혼자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고 알 수 있도록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사랑하는 동물을 잃은 경험이 없더라도 펜로스를 경험한 분들을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세요. 녹음하면서 자꾸 눈물이 터져서 코가 막히는 바람에 여러 번 끊어서 했네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라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